색깔에 따라서. 네. 그러지 말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좀 뭔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USMCA나 이런 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거는 싸움이 네. 물론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에서 시작을 했지만 네. 이 게임은 절대 단기간에 끝날 게임이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오래갈 게임이라고 봐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삼성전자나 이런데 중국에다 투자해놓은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정말 버리긴 너무 아까울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건 이제 회계나 경제학적 용어로는 메모론가, 네. 썬크 코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무리 그 비용이 아깝더라도 네. 이미 투자한 비용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반이라도 살려야 될 그런 생각을 해야 될 아주 정말 그러니까요. 백척간두의 상황에 처하지 않았나. 이런 상황을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 국회는 지금 개원을 뭐 며칠로 미룬다. 네. 예? 뭐 해야 된다. 뭐 네. 본인 내부만 또 심한 것 같고. 네. 참 이거를 참 뭐 우리 국회도 정말 이기 상황으로 경제 이기 상황으로 알고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G2 간의 전쟁. 네. 진짜 세계대전도 일어날 만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정치적인 상황을 많이 고려를 했고, 네. 이번 주에는 경제적인 상황, 네. 왜 이렇게가 일어났는지, 네. 그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바로 방송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 중국 시진핑 주석 간에 벌어지고 있는 치킨 게임이 네.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네. 어떤 문제가 있고 네.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네. 오늘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네. 똑같은 주제, 우리나라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중요하죠.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자, 오늘 소장님, 네. 지난달에 이제 미국의 이제 미저리 주정부하고, 주정부가 아니, 중국 정부와 우한시 정부, 중국 보건당국 그리고 중국 가학원 등을 상대로 선배소를 했어요. 그걸 조짐이 전 세계로 이제 퍼져야 된다. 네. 이제 트럼프도 이제 트윗도 날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고. 네. 각국의 로펌들 네. 그리고 학회 네. 소송이 이제 막 이게 뭐 소송하겠다. 근데 중국은 그에 대해서 뭐 사과 한 마디도 없고 이건 뭐 세계적인 뭐 과학적인 상황이지 뭐 우리가 만들었냐. 이 금액은 뭐 3경? 네. 상경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상경이면 얼마나 됩니까 돈이? 근데 3조 원의 만배죠. 만배인가요? 네. 아,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근 이제 미국이 중국 때리기에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폐렴이라고, 우한 폐렴이라고 빗대서 얘기했던 지금 코로나19에 관련돼서 발원지냐, 진원지냐, 뭐 이래가지고 지금 뭐 설왕설래 하고 있더라고요. 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의 빌미로 작용했던 건 아니냐. 예. 제 굴기, 예. 이런 전략을 썼어요. 이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7% 이내랍니다, 현재는. 네. 70%까지 끌어올리겠다. 반도체 굴기가 이제 성공하게 되면 예. 미국이 반도체 기술 패권을 밀리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대만의 TSMC라고 하는 반도체 제조회사한테 미국의 이제 파운드리 공장을 종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미국에다가 공장 만들어라. 예. 그리고 이제 또 이거는 또 만들어 실물 경제에서. 실물 경제에서도 근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네. 이게 만약에 그 반도체 생산한다고 하면 네. 사용량이 어디가 월등하게 많습니까? 사용량은, 생산량은 중국이 제일 많고, 네. 소비량은 미국이 제일 많죠. 아 그러면 소비량이 많으니까 그나마 그러면 뭐 미국에서 못 팔게 하면 중국도 뭐 미국에서 못 팔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네. 화웨이 자체의 원자재를 공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화웨이의 생산을 스톱을 해라. 5G 생산을 스톱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냥 중국에 뭐 미국 핑계대고 안 줬을 때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은 또 어떤 우리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대책이 없어요, 지금은. 지금은? 지금 대책 없습니다. 아, 네. 그런가요? 네. 상당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소장님. 네. 최근 이제 미국 상원이 또, 네. 애국기업 책임법이라고 하네요. 네. 이거를. 네. 그걸 이제 가지고 통과시켰다고 네, 그렇습니다. 들었거든요. 네. 이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외국기업 책임법. 네. 원어로는 여기에 네. The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게 네. 이제 지난달 20일 날 이제 상원 통과가 됐죠. 네. 이건 뭐냐면
나스닥이나 뉴욕 증권시장에 외국 기업이 상장을 했거나 상장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예. 해당 기업이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예. 외국 정부가 소유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예. 그 해당 외국법인이 3년 동안 미국 회계감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PCAOB 상장 폐지를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를 금지시켜버리고 네. 미국 나스닥이나 뉴욕 증권시장에서 내쫓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스타벅스와 비교되는 중국의 스타벅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루이싱이라는 데가 이제 유명했죠, 커피. 이게. 네네. 2017년 설립돼갖고 2019년에 나스닥에 상장은 됐는데 예. 루이싱이 회계장부를 조작해서 2019년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그러니까 약 3,800억 원 됩니다. 네. 매출을 뻥튀기 시켰다 스타벅스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아. 상장 폐지를 시켰어요. 상장 폐지를. 네네. 아, 그러면 애국 기업 책임법이라는 게 네. 상당히 지금 무섭네요. 무섭죠. 보니까. 네, 무섭죠. 그러면 중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네. 이게 이제 왜 우리들 내정 간섭을 하냐, 우리나라 네. 정책인데 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네. 중국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 내정 간섭입니까 이게? 내정 간섭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근데 뭐 미국 땅에서 외국 기업의 주식이 거래가 되는데 네. 거래가 되려고 그러면 네. 미국은 네. 자기네 증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해당 기업은 중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은 네.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겠네요. 네. 미국 정부는 그 정보 공시 의무가 아주 타이트합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 신뢰성이 있는 정보가 제출되지 않았을 때 미국 드라마 보니까요. 네. 뭐 엄청난 형이 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예 그냥 돈을 네. 회사 포기하고 나갈 정도로 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재벌 같은데 너무 관대하다는 게 그런 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인은 어떤 기업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에 투자를 한다고 그랬을 때 네. 그 회사 자체가 그 공시하는 재무제표에 네. 회계 조작, 회계 사기가 있다. 네. 그 얘기는 네. 증권시장이라는 건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워야 신뢰, 되네, 이거 미국을.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된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네. 신뢰성을 위반을 했다. 네. 거기에 대한 응징은 가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이런 이제 비근한 예가 신뢰성을 위반을 했을 때 네. 어떤 데미지가 가해지느냐. 네. 2001년도에 미국의 엔론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엔론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7대 기업이었어요. 와, 우리나라 같은 7위 그룹이라는 거예요. 전체 이제 기업 순위에서 네. 7위를 했었죠. 요거를 이제 그 당시에 아서 앤더슨이라는 세계 1등의 회계법인이 있었어요. 아서 네. 앤더슨이. 네. 근데 이거 부실 감사를 했다 그래가지고 아, 파산을 시켜버렸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김앤장이 아니라 뭐죠? 삼일회계를 없애버린 거 그렇습니다. 똑같네. 네. 야, 이거 완전 배워야 되네. 파산을 시켜버렸고 네. 그 당시에 그러면 그 회계 부정의 주체가 됐던 엔론의 CEO 네. 제프리 스킬링이라는 사람인데 네, 스킬리. 이 사람이 24년 4개월 징역형을 받았어요. 24년을 받았어요? 네. 지금도 못 나왔겠네, 이 사람은. 못 나왔죠. 네. 그 회계 분식 정보를 제출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죄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권 시장의 신뢰성을 기만한 죄. 예. 이거는 아주 중대한 회계 사기, 어카운팅 프로드라고 합니다. 이 아주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가운데 네. 95%를 중국 회계법인들이 회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미국의 증권거래법, 우리나라로 치면 자본시장 통합법, 그 법의 규제를 받아야 돼요. 회계감독당국은 중국 기업의 회계감사 보고서가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성을 제고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알리바바가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미국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다. 예. 믿을 수가 없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주장하기로는 알리바바의 중국 정부의 지분이 상당 부분 들어가서 알리바바의 의사결정에 중국 정부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예. 이거를 니네들끼리 중국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하면서 대충 덮어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라. 이 얘기는
미국 회계감사인이 들어가서 회계감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옛날에 회계감사를 할 때 그 국방기업이나 군수기업에 들어가면 1급 국가기밀정보를 다 알게 됩니다. 우선 미국 회계법인이 중국 기업에 들어가서 회계감사를 한다? 네. 중국 정부는 잘못하다가는 미국의 군사기밀 1급 정보까지 다 뺏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그렇습니까? 되면. 그 정도?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 얘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는 네. 상장 폐지하고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없겠네. 이렇게 되면 알리바바, 바이두 뭐 해갖고 웬간하게 큰 기업들은 미국에 다 상장이 돼 있는데 전부 상장 폐지가 돼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자, 그러면 네. 이제 결론을 짓자면 만약에 네. 뭐 트럼프가 물러난다 하더라도 네. 알리바바, 바이두나 뭐 몇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업들은 무조건 퇴출되겠네요. 네. 이거 미국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라 네. 중국 정부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노릇이고 네. 그리고 미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대통령이 뭐 어떻게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상하원이 공동 발의해서 통과된 법은 네. 미국의 관료들, 공무원들은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만약에 안 따르면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세게 네. 예, 미국 정부가 정치적인 거하고 경제적인 거를 네. 예, 그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치들 어떤 게 있나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뭐 과거 우리나라도 당했던 거죠. 미국한테? 미국의 경제 제재라고 하는 걸 보면 네. 코로나가 우한으로부터 왔다 중국 책임져라 뭐 삼경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러면서 그 압박을 하고 대여 정비라고 하더라고요. 대여 정비. 자기네 내부에 대여를 정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보면 상당히 미국한테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엄청나게 받았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그 언제입니까? 뭐 흔히 우리 지금 듣지 않습니까? 뭐 관세 보복이다, 네. 수입 쿼타다, 특허권이다 익숙하게 들어왔던 내용이고 현재까지도 방위비 분담 인상이냐 이날이야 보복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노태우 정부 때도 뭐 있었다면서요? 예, 그때 삼성 반도체. 반도체. 예, 그때도 이제 예. 뭐 좀 위태롭게 많이 했죠 그때도. 위태롭게 예. 아니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죽이려고요? 없애버리려고. 없애버린다고요? 네. 그때 계셨지 않습니까? 삼성에. 그때 제가 그 로얄티 회계감사를 한 특허권 관련해갖고 그 얘기 잠깐 여담을 해주시죠. 요때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다 망가졌습니다. 아 이때요? 네. 그때 좀 우리나라만 때린 게 아니고 예. 일본도 같이 때렸었는데 미국 반도체 회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예. 이제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예. 인텔 뭐 이런 데들이 반도체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데들이 예.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때렸는데 예. 그때 삼성 반도체를 죽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삼성 반도체가 예. 매출액이 최근 한 6, 7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더블 4천억, 8천억, 1조 6천억 그냥 한 6, 7년간을 계속 더블로 그냥 뛰었어요. 눈에 가시겠겠네. 미국 그러니까 이제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는 예. 죽이려고 예. 로얄티 감사를 그 요청을 했고 그때 제가 회계 감사를 나가게 됐는데 예. 그때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삼성 반도체에다 요구한 거는 계약서를 이만큼 됩니다. 계약서를 갖다 놓고 한 글자도 허락할 수 없다. 사인하거나 계약 파기하고 문 닫거나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했습니다. 물어야 되는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 제가 회계감사로 좀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미국이 우리나라를 때릴 때는 예. 관세 보복부터 시작해갖고 예. 지금도 우리가 엔티 덤핑, 예. 그 다음에 이전 트랜스퍼 프라이싱이라는 이전 가격 세제 이런데 지금 예. 웬간한 기업들이 다 미국에 이제 그 소송이 걸려 있고 뭐 피해를 지금도 입고 있어요. 네. 그런데 삼성 반도체 전쟁 그렇죠. 죽이려고 그랬을 때 우리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법이라죠. 특허법. 그러니까 미국도 이걸-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중국에다가 뭐 니들 꼬랑지 내려면 특허 돈 내라. 그런 그거를 우리는 수용을 했죠. 우리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윈도우 뭐 이런 다 내잖아요, 돈. 다 내잖아요. 네. 중국은 이걸 막았어요. 음. 중국은 그래서 지금도 웬간한 미국의 유명한 어떤 인터넷 기업들이 전 세계 어느 나라 안 들어가는 나라가 없는데 중국은 못 들어갔죠. 그렇죠. 거기서는 우리도 피해를 엄청나게 상대적으로 입었습니다. 이런 게 태양의 후예라는 게 네. 1억 뷰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일. 그러니까 지들이 버는 수입은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조 돼요, 3조. 그 경제적인 효과까지 다 해서. 근데 우리나라 받은 거는 한 270억인가 받았을 거예요. 그건 뭐 대장금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이제 네. 우리의 컨텐츠 산업도 네. 그런 어떤 특허권, 저작권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뭐 그러니까 미국의 특허권도 거부를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해요, 얘들.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네. 270억이 뭡니까? 한 2억에 사고 막 3억에 사가지고 지들이 마음대로 만들고 했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270억은 상당히 비싸게 팔렸다고 했어요. 근데 중국이 워낙에 숫자가 많다 보니까 네. 그게 270억에 사가가지고 애들이 그냥 우리나라 같으면은 KT 같은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 같은 인터넷 방송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대박을 쳐버린 거죠. 몇 조. 근데 한 번 사가면 또 끝이에요, 중국은.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수익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따로따로 다 계약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됐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 IT 쪽이나 뭐 이제 뭡니까 뭐 인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 엑셀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지적재산법을 만들어 놓고 외국 기업에 대해서 그걸 줘야 되는데 중국 정부는 그거를 완전히 막아버린 거죠. 봉쇄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되게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지적재산권을 공짜로 이용하면서 돈 한 푼 안 내고 이렇게 하느냐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납타를 폐기하고 USMCA 네. 요거를 지금 만들었어요. 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아메리카 해가지고 너희들이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네. 북미 자유협정인 거죠. 예. 폐기를 했어요. 폐기를 하고 네, 그렇죠. USMCA, US, 멕시코, 캐나다 네. 이렇게 세 나라가 이제 무역협정을 한 거죠. 작년 2019년 12월 10일 날 수정안에 합의를 했고 올해 7월에 실질적인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신문들도 북미의 자동차 부품 공장이니 뭐 이렇게 개편해야 된다고 왜 하여튼 뭐 대기업 걱정을 많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걱정해야죠. 네. 걱정, 뭐, 우리 기업인데 우리가 걱정 안 하지. 아니면 우리는 소상공인 방송이니까. 네. 하여튼 뭐, 그래. 네. 하여튼 뭐, 걱정은 됩니다, 저도. 네. 잘못되면 안 되니까. 네. 하여튼 7월부터 발효한답니다. 너무 네. 골치 아픈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우리 트럼프 아저씨가 만들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네. 미국에 수출을 하고자 하면, 네. 그 세 나라는 미국 뭐 어떤 그, 노동 조건. 노동 뭐 조건이나 이런 것들 근로시간 다 뭐 이런 것들이 네.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 있으나 저기 멕시코에 있으나 저기 캐나다에 있으나 똑같이 줘야 되면은 비싸죠. 미국에다 만들지 그걸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들한테 유리한 거죠. 물론 이제 생산성을 따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금 본인 대선 가도 이거는 정말로 이용했다라고 보는데 네. 이렇게 그 가구국이 그 액션을 취하고 네.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우리 그 텔레비 냉장고, 네. 뭐 포스코 이런 데가 거기 다 지금 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창출한 그 멕시코의 고용 인력이 몇십만 명이라 그래요. 네. 그런데 거기서 생산을 했을 때 네. 미국이 아까 그 법에 의하면 USMCA에 네. 의하면 네. 이걸 안 지키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에서 수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기껏 생산해 놓으면 뭐합니까? 네. 그럼 결국은 그 USMCA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네. 노동 조건, 그러니까 인건비, 생산비가 무지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엄청난 이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 기업들은 이제 뭐 트럼프의 희화로 들어가느냐. 네. 참 매몰병도 많이 들어가고 네. 어차피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네. 참 우리나라 참 불쌍합니다. 제가 보니까 옛날에 명청 시대 때 명나라 편 두자니 정말 청나라의 힘이 무섭고 그런 상황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뭐 어쩔 수 없는 뭐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뭐 우리 문명, 나라의 운명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어떻게 잘 해결하시리라 보고 네. 정말 이런 부분들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한국민으로 이런 것보다는 정말 실리를 추구하는 네. 과거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는 것처럼 네. 현명한 국회의원들이나 네. 우리 이정자들 문재인 대통령이 잘 하시겠지만 네. 그리고 우리 경제 또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언론사들이 또 많이 있다. 네? 본인들의 색깔에 따라서 네. 그러지 말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좀 뭔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USMCA나 이런 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거는 싸움이 네. 물론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에서 시작을 했지만 네. 이 게임은 절대 단기간에 끝날 게임이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오래갈 게임이라고 봐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삼성전자나 이런데 중국에다 투자해놓은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정말 버리긴 너무 아까울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건 이제 회계나 경제학적 용어로는 메모론가, 네. 썬크 코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무리 그 비용이 아깝더라도 네. 이미 투자한 비용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반이라도 살려야 될 그런 생각을 해야 될 아주 정말 그러니까요. 백척간두의 상황에 처하지 않았나. 이런 상황을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 국회는 지금 개원을 뭐 며칠로 미룬다. 네. 네? 뭐 해야 된다. 뭐 네. 본인 내부만 또 심한 것 같고. 네. 참 이거를 참
저는 뭐 우리 국회도 정말 이기 상황으로, 경제 이기 상황으로 알고 좀 대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걱정이네.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러시죠? 걱정입니다. 네, 걱정입니다. 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